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청취자분께서 공유해 주신 발표 불안 극복 스피치 훈련이라는 자료를 바탕으로요.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지 거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로 발표 불안이 정확히 뭘까? 그리고 청취자분께서 혹시 느끼시는 긴장감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닐까? 한번 가늠해 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자가 훈련법,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런 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거 진짜 놀라운 통계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100명 중에 무려 16명,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발표 상황에서 정신적 긴장도가 매우 높다고 해요. 결코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흔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발표 불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발표 불안이라는 말부터 좀 명확히 하고 가죠. 이게 그냥 발표 전에 좀 떨린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자료에서는 여러 번 발표 경험을 쌓아도 긴장도가 쉽게 안 낮아지고 그래서 내가 준비한 만큼 실력 발휘가 잘 안 되는 상태, 이걸 발표 불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약간 만성적인 어려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 자료가 자기 진단 방식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냥 불안하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자기 스피치의 전달력과 즉흥성 수준으로 그 정도를 가늠해 보자 이거죠. 되게 실용적인 접근법인데 평소에 글 쓸 때 내 논리력, 표현력 이걸 100%로 딱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말하기 상황에서 그 능력이 얼마나 유지되나 이걸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상황별 레벨이 있었죠. 레벨 1은 제일 편한 거, 앉아서 1대1로 대화하는 거. 레벨 2는 서너 명, 소규모 회의나 토론. 레벨 3는 한 10여 명 이상, 좀 더 공식적인 자리. 그리고 마지막 레벨 4가 제일 부담스러운 상급자 앞이라든지 카메라 앞, 이런 거예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레벨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어느 단계부터 내 말하기 전달력이나 즉흥성이 평소 글쓰기 능력의 한 70% 아래로 훅 떨어진다, 이렇게 느껴지시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 70%라는 기준선이 참 의미심장해요. 물론 이게 아주 객관적인 건 아니죠. 주관적인 평가 척도이긴 한데, 그래도 막연하게, 나 불안해 했던 걸 구체적인 수치로 좀 인지하게 도와주니까 유용하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자기평가 과정 자체가 메타인지 능력, 그러니까 내 상태를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그런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는 데 진짜 큰 도움이 되거든요. 나는 레벨 3부터 특히 즉흥성이 확 떨어지는구나. 이걸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완전 다르죠. 그렇군요. 그렇게 내 상태를 알았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도 봐야겠죠. 자료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제일 흔한 게 역시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호흡이 좀 불안정해지는 거. 이러면 자연스럽게 말이 막 횡설수설하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게 되기도 하고요. 심하면 진짜 머릿속에 갑자기 하얘져서 할 말을 잊어버리거나 말문이 턱 막히는 그런 경험도 하고요. 네, 신체적인 반응도 무시 못하죠. 목소리 떨리는 거, 염소 소리처럼 변하는 거, 손이나 다리가 눈에 띄게 떨리는 거, 얼굴 확 붉어지는 거,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좀 미묘한 증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굴 근육이 막 파르르 떨린다거나, 눈을 너무 자주 깜빡인다거나, 아니면, 저기 이런 불필요한 말들이 있죠. 간투사. 이걸 너무 많이 쓴다거나, 말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혹은 너무 작아져서 잘 안 들릴 정도가 되는 거, 이것도 다 발표 불안의 신호일 수 있다고 이 자료는 얘기합니다. 와, 진짜 다양하네요. 그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듣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발표하는 나는 속으로 미치겠다 너무 떨려 이러고 있는데 청중의 시선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게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소수의 청중 한 16% 정도는 긴장해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를 해준대요. 그런데 대다수 무려 84%는 발표자가 준비가 좀 부족한가 아니면 내용에 자신이 없나? 심지어는 성의가 없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경고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인식 차이가 생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긴장을 하더라도 발표 시작하면 그래도 비교적 빨리 좀 안정을 찾고 준비한 내용을 전달하는 모습, 이걸 보통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안 증상이 발표 내내 계속되거나 너무 심하게 보이면 단순 긴장 이상인데?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나 본데?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느끼는 이 주관적인 고통하고 밖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 이 사이에 꽤 큰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간격을 아는 것 자체가 불안 관리의 진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아야 뭘 고칠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발표 불안이 그냥 그 순간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대요. 이 자료는 과거에 좀 안 좋았던 발표 경험, 거기서 비롯된 감정이 현재의 불안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크게 실수해서 막 망신당했던 기억, 아니면 누가 비웃었던 경험,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남아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동적으로 불안 반응이 확 올라오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조건화된 감정 반응?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조건화된 반응이죠. 자, 그럼 이런 복합적인 발표 불안을 스스로 좀 극복해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의 핵심 제안은 바로 긍정적인 이미지 만들기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도구로 자기 발표 모습을 직접 영상으로 찍어서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이걸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접근법의 바탕에는 우리 마음이라는 게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주로 떠올리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그런 인지 심리학적인 원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만약 발표와 관련해서 막 실패하고 당황했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득하다면 실제 발표 상황에서도 그 이미지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떠올리면서 강화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 단계에서 촬영하고 검토하는 게 필수 요소로 강조되는 거예요. 내 실제 모습을 봐야 어떤 이미지를 바꿔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네, 자료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4단계 훈련법 한번 보죠. 첫 번째 단계가 글 읽는 이미지 만들기. 이건 진짜 기본인데요. 미리 준비된 원고를 최대한 또렷한 발음, 적절한 발성, 충분한 목소리 크기로 읽는 자기 모습을 찍는 거예요. 약간 아나운서처럼요. 이렇게 촬영된 가장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스피치 모습. 이게 앞으로 훈련에서 비교 기준이 되는 일종의 스피치 기본값, 디폴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암기해서 말하는 이미지 만들기예요. 첫 단계에서 읽었던 내용을 짧게 30초나 1분 분량으로 암기해서 원고 없이 말하는 연습을 하고 또 찍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용 전달력뿐만 아니라 찍힌 모습이 첫 단계에서 만든 그 기본값이랑 얼마나 비슷한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즉 암기해서 말할 때도 발음이 뭉개지지는 않는지, 목소리 톤이나 크기가 불안정해지지는 않는지, 이런 걸 비교하면서 기본값을 유지하도록 연습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좀 독특하면서도 제가 볼 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정해진 시간에 일부러 넘겨서 말하는 이미지 만들기입니다. 보통 발표 불안이 있는 분들은 시간을 막 빨리 끝내려는 그런 조급함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요. 이 훈련은 바로 그 조급함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5분 발표가 목표다. 그러면 일부러 5분 30초나 6분 정도를 목표로 잡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여유를 잃지 않고 차분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나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여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새로운 이미지를 스스로에게 심어주는 효과를 노리는 거죠. 일종의 심리적 압박감 극복 훈련이에요. 오, 그거 진짜 좋은 방법 같은데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실전에 가장 가깝게 발표하는 이미지 만들기입니다. 스터디 그룹이나 동료들 앞에서처럼 실제 발표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연습하고 그 모습을 또 찍는 거예요. 이때도 핵심은 촬영된 영상을 보면서 내 모습이 앞서 만든 기본값에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3단계에서 연습했던 그 여유로운 모습이 잘 나타나는지, 이걸 계속 확인하고 수정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인 피드백이랑 수정을 통해서 마침내 안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발표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그 성공적인 이미지를 내 롤모델로 삼는 거예요. 머릿속에 딱 각인시키고 실제 발표 전후로 계속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거.
이게 이 훈련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4단계 훈련법 전체를 꿰뚫으르는 핵심 원리, 이걸 다시 한번 짚어보면 결국 이미지 대체예요. 기존의 발표와 관련해서 내가 갖고 있던 막 불안하고 위축되고 실패하는 그런 부정적인 정신적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걸 반복적인 연습과 객관적인 자기 관찰, 즉 촬영이랑 검토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고 뭔가 내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듯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체계적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인 거죠. 이건 사실 생각이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바꿈으로써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인지행동 치료, CBT의 기본 원리랑 정확히 같아요. 머릿속 그림을 바꾸면 현실의 행동도 바뀔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 아주 실용적인 접견법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자가 훈련만으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더 깊은 수준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여기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 바로 스피치 트라우마가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주목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스피치 트라우마. 이건 앞서 말한 일반적인 발표 불안하고는 그 깊이나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단순히 발표 때 좀 긴장하고 떨리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스피치 트라우마는 과거의 특정 발표 경험 중에 느꼈던 아주 극심한 부정적 감정, 예를 들면 견디기 힘든 창피함, 깊은 수치심, 아니면 자존심이 막 산산조각 나는 듯한 모멸감 같은 거요. 이게 마음속에 깊은 상처, 그러니까 트라우마로 딱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발표 상황에까지 계속해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 이걸 의미합니다. 단순 불안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들이 이렇게 심각한 트라우마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자료에서 몇 가지 예를 들던데요. 예를 들어 발표 중에 극심한 긴장 때문에 몸이 완전히 굳어버리거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던 경험. 그래서 내 몸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경우. 혹은 청중 전체가 나를 막 비웃거나 차갑게 외면하는 듯한 시선을 경험하고 그 시선 자체가 그냥 영원히 잊히지 않는 공포의 대상이 돼버린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또한 발표 내용이나 태도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모욕적이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던 경험, 혹은 장난으로 던진 말이라도 그게 나에게는 깊은 상처가 돼서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경우도 트라우마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발표 후에 너무나 가혹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그냥 내 능력과 가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요, 이런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그로 인해 형성된 감정의 고리가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라도 누구에게는 트라우마가 되고 누구에게는 그냥 안 좋은 기억 정도로 남을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그 개인별 차이 때문에 스피치 트라우마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개개인의 트라우마가 어떤 사건에서 비롯됐고 또 어떤 감정과 생각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건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원인에 딱 맞는 맞춤형 코칭이랑 심리적 치유 전략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의 접근법 역시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앞서 소개한 자가훈련법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나 깊이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단순히 촬영된 영상을 보고 외적인 모습을 교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훨씬 더 심층적인 연상하기 훈련,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이미지 트레이닝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면 눈을 감고 머릿속에 아주 깨끗한 하얀 도화지를 떠올리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자신이 가장 이상적으로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게 스피치하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그려 넣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죠. 그냥 막연히 잘하고 있는 나를 상상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 구체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거죠? 훨씬 더 디테일하고 다감각적이에요. 단순히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말하는 모습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때 느껴지는 자신의 그 안정된 호흡, 예를 들면 깊고 편안한 복식 호흡 같은 거. 목소리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배꼽 아래 단전이나 가슴 중앙 같은 곳에서부터 편안하게 울려 퍼져나오는 그런 느낌. 그 목소리의 톤, 부드럽지만 힘 있는 톤. 청종하고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면서 교감하는 느낌. 심지어는 발표장의 분위기까지.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모든 긍정적인 감각 정보들을 총동원해서 마치 실제처럼 생생하고 입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그 스피치 트라우마처럼 과거의 강렬한 부정적 경험과 감정이 얽혀있는 깊은 수준의 불안을 극복하려면 이처럼 정교하고 다면적인 감각 정보까지 통합하는 심층적인 이미지 재구성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것만으로는 강력한 트라우마의 신경회로를 변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깊은 수준의 감각적 경험을 동반한 이미지 훈련이 요구된다는 거죠. 자, 오늘 발표 불안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선 발표 불안은 100명 중 16명이나 겪을 만큼 매우 흔한 문제라는 점, 그리고 자료에서 제시된 전달력, 즉흥성 70% 저하 기준, 이걸로 내 상태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긍정적 이미지 만들기를 핵심 원리로 하는 4단계 자가훈련법, 글 읽기, 암기해서 말하기, 시간 넘겨 말하기, 발표하기, 이미지 만들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단순 불안을 넘어선 스피치 트라우마의 경우엔 개인별 원인 진단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심층적인 연상 훈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쭉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하나 꼽으라면요. 발표 불안 극복의 여정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변화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머릿속의 정신적 이미지라는 점입니다. 스스로 훈련을 하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결국은 발표와 관련해서 무의식적으로 막 떠오르는 두려움, 실패, 당혹감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이걸 내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 넘치고 안정적인 그런 긍정적 이미지로 적극적으로 대체하고 강화해 나가는 과정, 이게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생각과 이미지가 감정과 행동을 이끈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분께서 앞으로 스스로 더 탐구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주로 성공적으로 발표를 수행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단순히 나의 멋진 발표 모습뿐 아니라 내가 그 발표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긍정적인 청중의 반응까지 함께 아주 생생하게 시각화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청중들이 내 이야기에 깊이 몰입해서 눈을 반짝이며 경청하는 모습, 고개를 끄덕이면서 깊이 공감하는 표정들, 발표가 끝난 후에 쏟아지는 의미 있는 질문들이나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의 말들까지요. 이렇게 나의 성공적인 모습과 내가 원하는 청중의 긍정적 반응을 함께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발표 준비 과정에서의 동기부여나 실제 발표 현장에서의 자신감 유지에 과연 어떤 추가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한번 시간을 내어 깊이 생각해 보시면 발표 불안을 넘어서 청중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발견하는데 또 다른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